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 청약을 시작하는 D&D 파마텍의 기업 분석과 수혜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33,000원, 다른 바이오 종목과 결이 다릅니다.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D&D 파마텍은 대사성 질환, 퇴행성 뇌질환, 섬유화 질환 등과 관련된 신약을 발굴하고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D&D 파마텍은 현재 최대 주주이자 창업자인 이슬기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박사님이 창업한 회사입니다. 2년 전 매일경제에서는 치매 혁신 신약 한국 의과학자가 이끈다 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D&D 파마텍은 대사질환 치료제, 신약 후보물질 발굴, 주요 물질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투자 유치 및 사업 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 100% 자회사인 미국의 뉴럴리는 퇴행성 뇌질환, 섬유화 질환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D&D 파마텍이 현재 개발 중인 신약들을 살펴보면 대사성 질환과 관련된 DD01이 임상 일상이 종료되었고 퇴행성 뇌질환 관련 신약인 NLY01이 임상 이상이 종료되었습니다. 섬유화 관련 질환은 아직 임상 일상에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장 임상이 많이 진행된 NLY01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LY01은 퇴행성 뇌질환,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에 미국 캐나다에서 255명을 대상으로 임상 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임상 이상의 전체적인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임상 실험은 D&D 파마텍의 신약을 용량을 달리하는 것과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위약, 플라시보 환자군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임상이 진행된 지 36주 차에 이르자 D&D 파마텍의 신약을 접종한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즉,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임상 이상은 실패한 것으로 보이지만 임상 이상 대상자 중 37%에 달하는 60세 미만 환자군에서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즉 D&D 파마텍의 신약은 약의 특성으로 인해 젊은 환자군에서 더 우수한 효과가 나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젊은 파킨슨병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세부 분석 연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파킨슨,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뇌질환 신약이 가장 임상이 많이 진행되었지만 시장의 관심은 아직 임상을 진행하지도 않은 비만 치료제에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세계 비만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 중 과체중 인구 비율은 2020년 38%였지만 2035년에는 5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는 연평균 30%씩 고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비만 치료제는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입니다. 위고비는 2021년 임상을 통과하였고 2022년 말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회사의 주가는 급격하게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 복부, 허벅지, 팔 등에 스스로 주사를 놔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는 이러한 단점을 제거한 먹는 형태의 비만 치료제 아미크레틴의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D&D 파마텍도 주사제와 복용하는 형태 모두 개발 중에 있습니다. 특히 복용하는 형태에 대해 기술적 우위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비만과 관련된 신약은 아직 임상 일상도 진행되지 않았기에 실패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점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직 동물 연구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은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술 이전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D 파마텍의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DD01은 2024년 중국에서 임상 1상, 미국 임상 2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중국 파트너사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총 계약 규모는 1억 9,2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648억 원입니다. 현재 받은 계약금은 400만 달러, 55억 원이고 이 돈은 이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와도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비만 치료제는 미국 바이오 기업 메세라와 글로벌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체 계약 규모는 무려 4억 2,250만 달러이고
우리나라 돈으로 약 5,500억 원입니다. 그리고 메세라 측과 추가적으로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동개발계약에 따라 2년간 최소 133억 원 수준의 연구 용역 수입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인 2024년 3월 기존 비만 치료제 계약의 범위를 확대하는 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최종 계약 규모는 무려 8억 35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원 이상의 규모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D&D 파마텍의 비만 치료제 관련 임상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해당 금액의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D&D 파마텍의 품목별 매출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D 파마텍의 현재 매출은 앞에서 소개한 기술 이전, 라이선스 아웃과 관련한 매출과 개발과 관련된 일부 용역 매출이 있습니다. 2023년 매출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아직까지는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공모자금 사용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자금은 운영자금과 기타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타 내역은 모두 연구개발 자금으로 사용이 됩니다. 결국 공모자금은 대부분 연구개발 자금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공모가 산정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D 파마텍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한 최종 유사기업은 국내에 상장된 HK이노엔, JW 중해제약, 유한양행입니다. 매우 우량한 3개 회사의 2023년 기준 퍼를 평균하여 평균 퍼 28.18을 구하였습니다. 여기에 2026년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순이익 333억 원을 바탕으로 주당 평가가액 43,566원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40.31%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 26,000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추정 손익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D 파마텍의 추정 손익 내역에 따르면 회사는 2025년까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328억 원의 순수익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상세 추정 내역을 살펴보면 2026년에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과 관련된 계약금 374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계약금은 2025년 하반기에 임상 이상이 완료되고 그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임상이 실패하거나 지연될 경우 2026년 흑자 계획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D 파마텍은 대사성 질환, 퇴행성 뇌질환, 섬유화 질환 등 신약을 발굴, 글로벌 임상 진행을 하는 회사입니다. D&D 파마텍이 대사질환 치료제 개발 및 특허 보유, 투자 유치를 담당하고 있고 100% 지분을 소유한 미국 자회사 뉴럴리가 퇴행성 뇌질환, 섬유화 질환 치료제 개발,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임상이 많이 진행된 퇴행성 뇌질환은 현재 임상 이상이 종료되었고 젊은 파킨슨병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세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임상 1상도 시작하지 못했지만 비만 치료제에 관심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D&D 파마텍의 비만 치료제는 미국 바이오 기업 메세라와 계약이 되어 있고 계약 규모는 최대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DD01은 중국 파트너사와 계약이 되어 있고 임상 결과에 따라 2026년 370억 원의 계약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여 공모가가 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임상 실패 혹은 지연에 따라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D 파마텍은 4월 22일 월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4월 23일 화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청약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되고 유안타 제16호 스펙과는 동시 청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환불일은 2일 뒤인 4월 25일 목요일입니다. 민테크 SK증권 제12호 스펙과 청약 일정이 겹치기에 D&D 파마텍 청약에 사용될 자금은 민테크 SK증권 제12호 스펙 청약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코칩 HD 현대마린솔루션에 청약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민테크 SK증권 제12호 스펙에 사용된 청약자금은 4월 26일 금요일 환불이 되기에 코칩의 청약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처럼 다음 주 청약은 청약 일정이 매우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잘 비교해 보시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일단 4월 22일 월요일 민테크의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니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D 파마텍의 상장일은 5월 2일 목요일입니다. 어제까지 알려진 상장 일정으로는 민테크와 동시 상장 일정이었지만 어제 민테크의 상장일이 5월 3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D&D 파마텍, 민테크는 모두 동시 청약으로 진행되는 스펙하고만 동시 상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반 공모주인 민테크와 상장 일정이 다르게 된 것이 매우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를 통해 D&D 파마텍의 확정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 26,000원보다 26.92%가 높은 33,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요 예측에는 2,181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경쟁률 848.50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청약 기간 수에 비하면 경쟁률이 아주 높아 보이진 않지만 이는 허수성 청약 방지가 적용된 영향입니다. 먼저 2023년 6월 말 이후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간 수부터 비교해보면 D&D 파마텍의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간 수 2,181곳은 해당 기간 진행된 수요 예측 중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한 수요 예측입니다. 이어서 수요 예측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D 파마텍의 수요 예측에는 밴드 상단 초과에 제일 많이 몰렸습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거의 대부분인 99.58%, 상단이 0.37% 있습니다. 다만 하단 미만에도 단 한 건이긴 하지만 0.05%가 있습니다. 추가로 공개한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을 초과한 수요 예측을 살펴보면 공모가로 정해진 33,000원 이상이 94.91%입니다. 33,000원보다 1,000원 높은 34,000원 이상도 83.49%나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공모가가 34,000원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요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 보유 가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건수 기준 10.87%, 수량 기준 10.96%의 의무 보유 가격을 신청했습니다. 수량 기준 기간별 의무 보유 가격을 살펴보면 가장 긴 6개월이 2.58%, 3개월이 5.12%, 1개월이 2.05%, 15일이 1.2%입니다. 장기인 3개월, 6개월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D&D 파마텍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2023년부터 2024년 의무보유 확약 신청과 비교해보면 2023년 평균 9.61%보다 조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뷰티스킨 KNS보다 조금 더 높고 현대임스 LS 머티리얼즈보다는 조금 작은 의무보유 확약입니다. D&D 파마텍의 수요 예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D&D 파마텍은 경쟁률이 높은 편이고 의무보유 확약도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비교를 위해 허수성 수요 예측 방지 이후 수요 예측 중 비슷한 규모인 밀리에서제, 스톰테크, IMBDX와 비교해보면 밀리에서제, 스톰테크, IMBDX보다는 좋은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청약 정보 및 청약 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D&D 파마텍은 우리사주조합에 1.8%의 주식을 배정하였습니다. D&D 파마텍은 총 직원수가 23명밖에 되지 않은 매우 작은 회사입니다. 평균 근속연수는 3.9년입니다. D&D 파마텍 우리사주조합의 1인당 배정 규모는 약 2,812만 원입니다. D&D 파마텍은 퇴사율 24%, 입사율 16%로 높은 편이긴 하지만 인원이 매우 적은 회사이기에 비율이 더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배정 규모가 아주 큰 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어서 일반 청약자 배정 규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25%이고 금액으로는 약 91억 원 수준입니다. 규모가 중간에서 작은 편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모의 균등 배정 주의수는 배정 주의수의 절반인 13만 7,500주입니다. 최근 청약들을 살펴보면 최근 청약자 수는 약 40만 명 이상이고 한국투자증권으로 최근 진행되었던 3연의 청약자가 48만 7,225명인 것을 감안할 때 D&D 파마텍의 균등 배정 주의수는 0.3주 이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청약은 한국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청약수수료 2,000원이 있고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청약기간 중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일반 50% 등급의 경우 4,5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청약증거금은 7,425만원입니다. 일반 등급의 최대 청약주 시수가 4,500주밖에 되지 않기에 D&D 파마텍의 경쟁률이 높을 경우 풀청약을 하셔도 한두 주밖에 받지 못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30주입니다. 30주의 청약증거금은 49만 5천원입니다. 이어서 상장의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D 파마텍은 공모가 33,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3,442억 원입니다. 규모가 제법 큰 회사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27.01%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929억 원입니다. 만약 의무보유 확약이 평균만큼 배정된다고 감안하면 예상 유통 가능 비율은 24.89%로 낮아지고 금액으로는 약 857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 배정에 따라 큰 폭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보유 확약 전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61.64%, 일반 청약자가 9.76%, 공모기관이 28.6%입니다. 상장일 매각할 수 있는 기존 주주 비율이 61.64%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규모가 작은 편도 아니기에 금액으로는 573억 원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들을 살펴보면 벤처금융과 1% 이상 주주, 그리고 소액주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비율로 살펴보면 벤처금융이 18.1%, 1% 이상 주주가 12.6%, 소액주주가 69.3%입니다. D&D 파마텍의 2023년 12월 31일 기준 소액주주 숫자가 330명으로 매우 많은 편입니다. D&D 파마텍이 이렇게 소액주주가 많은 이유는 비상장 플랫폼에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는 5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서울거래 비상장에서는 6만 5천 원 고점을 찍은 후 현재 3만 4,3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상장 거래 가격이 공모가보다 매우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있습니다. 비상장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던 APR은 상장 직전 68만 5천 원까지 기록한 바 있습니다. APR은 2023년 12월 초만 해도 10만 원대였고 2023년 12월 21일이 되어서야 30만 원을 돌파한 주식입니다. 이렇게 단기간 급등했던 APR은 상장에 46만 7,500원까지 상승했지만 공모가보다 낮은 21만 1,500원까지 주가가 하락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비상장 거래 가격은 상장의 주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D&D 파마텍도 2023년 12월에는 19,000원에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공모가보다 높게 거래된 양은 11,588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기존 주주들의 평단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주들의 취득단가는 14,000원, 47,278원, 75,000원입니다. 가장 단가가 낮은 투자자들은 2019년 4월 이전에 투자한 투자자들입니다. 이 중 2018년 3월 21일 D&D 파마텍의 주식 30만 5,360주를 취득한 동구바이오 제약은 주당 약 1,276원에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D&D 파마텍의 2대 주주는 옥타브 라이프 사이언스입니다. 옥타브 라이프 사이언스는 페이팔 창업자, 페이스북 최초 투자자인 피터 틸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해당 회사가 투자한 금액만 무려 570억 원입니다. 결국 옥타브 라이프 사이언스는 주당 47,278원의 지분을 취득한 것입니다. 이 점이 최근 상장된 회사들과 조금 다른 점입니다. 일부 기관 투자자들의 취득 단가가 공모가보다 훨씬 높은 것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D&D 파마텍에 투자했던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이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풀리면서 매도 가능 물량이 늘어나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D&D 파마텍은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 선택권, 스톡옵션이 있습니다. 공모가보다 낮은 14,000원 행사 가격을 가진 스톡옵션은 일부 행사되었고 남은 스톡옵션의 행사 가격은 33,100원, 36,750원으로
공모가보다 높습니다. D&D 파마텍은 우선주,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없지만 전환사채가 남아있습니다. 25,000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 4만 주가 있는 셈입니다. 다만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아 공모가 기준으로 13억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D&D 파마텍의 상장인 유통물량을 2023년부터 2024년 상장 종목 유통물량과 비교해보면 필에너지, 썬바이오보다 조금 더 많고 선택, 오상헬스케어보다는 조금 적은 유통물량입니다. 의무보유 가격 배정 등을 고려할 때 2023년 6월 말 이후 상장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E8와 ALT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D&D 파마텍의 상장인 유통물량은 많은 편입니다. 이어서 구주 매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D 파마텍은 기존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이 없습니다. 이번 공모는 모두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D&D 파마텍은 신약 발굴,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이번 공모는 환매 청구권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투자증권은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일반 청약자분들에게 환매 청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번 청약에 부여된 환매 청구권은 상장일로부터 3개월까지 부여가 되고 공모 가격의 90%를 보장합니다. 따라서 공모주 청약으로 받은 주식의 손실을 마이너스 10%로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단점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테크의 상장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일반 종목 단독 상장으로 예정인 점, 환불일이 2일인 점이 장점입니다. 아직까지 높은 청약 수익이 이어지고 있고 공모가보다 높게 투자한 투자자들이 있는 점, 신약 개발 바이오 기업이고 임상 전이긴 하지만 비만 치료제 관련인 점, 손실을 10%로 제한할 수 있는 3개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된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공모가가 임상 성공을 전제로 한 2026년 미래 수익을 바탕으로 산정이 되었고 상장에 매각할 수 있는 유통물량 규모가 크고 기존 주주가 많은 점, 3개월간 추가되는 물량이 많은 점이 단점입니다. 그리고 원래 신약 개발의 성공 확률은 매우 낮고 비만 치료제는 임상 전인 점이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D&D 파마텍은 기존 주주의 물량 부담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만 2019년 5월 이후 기관 투자자들 상당수가 공모가보다 높은 단가로 투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페이팔 창업자 피터 틸의 옥타브 라이프 사이언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후 1개월, 2개월, 3개월 매달 풀리는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꽤 있기에 기존 주주가 매도할 경우는 주가가 한동안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D&D 파마텍은 신약 개발 바이오 기업이기에 임상 결과 및 관련 소식에 따라 주가는 큰 변동을 보일 것입니다. 성공 가능성은 아직 알 수 없지만 비만 치료제가 성공할 시에는 매우 큰 성장이 가능합니다. 대표 회사인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는 현재 테슬라, 루이비통보다 더 높은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장했던 기업 중 아무 실적, 근거가 없는 바이오 기업도 많습니다. 그에 반해 D&D 파마텍은 이미 기술 이전,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수의 기관 투자자들이 높은 단가로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과 일반 청약자의 경우 부여된 환매 청구권을 고려할 때 이 정도면 해볼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D&D 파마텍은 공모가 33,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132,000원, 하한가 60%는 19,800원입니다. 청약을 결정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가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